자, 다음 사건 볼 텐데 이번엔요 이 혼인 취소 소송 중인 부부입니다. 저희가 몇 번 많이 다뤘는데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 얘기 짚어볼 텐데 자 변호사님 이 두 사람 파경 소식보다 저 주목받았던 게 사실 유영재 씨가 선우은숙 씨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 뭐 이런 의혹이 또 진실이 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유영재 씨 결국에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렇습니다. 유영재 씨는요 계속해서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죠. 방송에 나와서 또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도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지난 18일에 이 유영재 씨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라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이 선우은숙 씨의 법률 대리인이 밝혔는데요. 네. 첫 번째 재판이요 곧 이어질 것 같습니다. 11월 12일 오전 11시에 첫 번째 이 피고인 유영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법률 대리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강력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증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해당 유영재 씨가 친언니를 추행을 하는 녹취록이 있고 또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하게 발언한 녹취록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아마도 유영재 씨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런 녹취록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인 선우은숙 씨 친언니 일관된 피해 진술도 있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봐서 이 혐의는 인정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재판 단계로 넘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유영재 씨한테 이제 처형인데 처형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다 했을 때 굉장히 깜짝 모두가 놀랐고 네. 본인 입장에서도 이게 대체 난 그런 일 없다라고 굉장히 분노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유영재 씨가요. 그 처음 얘기가 불거졌을 때 유영재 씨가 굉장히 분노했던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네, 유영재 씨 목소리였는데요. 자, 교수님, 이 굉장히 화가 난 목소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대단히 단호하게 뭔가 응징을 하겠다 이런 이제 태도가 읽히는 목소리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니나 다르게 지금 서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고소 고발 건이 이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물론 유영재 씨가 뭐 지금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하여 기소가 지금 된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뭐 잘못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저 말씀이 맞다면 사실 기소가 되기 어려웠겠죠. 네. 그런데 무엇인가 지금 이 이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뭔가 증거가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있다고 이제 선우은숙 씨 측은 주장하는데 그게 아마 검찰에 의해서 인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마지막까지 다투어 볼 필요가 있다. 좀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 네. 사실은 5번이나 있었다고 해요. 이 언니분이 처형이. 예. 그런 이제 피해를 당하고도 지금 이혼 소송이 제기되고 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신 겁니다. 예. 그 전부터 문제 제기를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이제 재판 단계에서는 치밀하게 추행이 있었으면 애시당초에 그냥 추행 직후에 왜 신고를 안 하고 5번씩이나 묵을 때까지 있다가 이제 이혼 소송이 제기되니까 그때 가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왜 뒤늦게 문제 제기를 네.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재판 중에 따져질 일이라 양측이 모두 이 재판이 길어지면 대단히 피해를 정신적으로 입을 개연성이 무지하게 높은 소송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예견이 네. 됩니다. 어쨌든 교수님 견해를 좀 들었는데 이 뭐 범죄 사실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선우은숙 씨 자매가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이 있었고 뭐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정이 좀 어떠리라고 좀 지금 추측이 굉장히 되십니까? 뭐 두 분 자매님은 뭐 굉장히 큰 정신적인 피해, 뭐 소위 외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뭐 선우인식 씨는 이제 그 결혼과 뭐 결혼 과정 중에 굉장히 그 기망당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뭐 그 혼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네. 알고 있고 그래서 또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할 것이고 그 언니분은 지금 이렇게 여러 번의 강제 추행이 있었을 걸로 그 추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네.
동생의 이제 행복을 위해서 꾸역꾸역 참고 있는 와중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사실은 은숙 씨가 이제 일을 하는 여성이다 보니까 그 집에 안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네. 알려지고 있어요. 친언니는 그러다 보니 이제 동생의 남편과 계속 이제 1대1로 조우할 그 기회가 많았고 그 과정 중에 여러 번 피해를 입다 보니까 그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지금 정신과에서 이제 불안 관련 치료를 뭐 굉장히 약물까지 뭐 심각한 상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판 중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 심화될까봐 그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긴 합니다. 네. 네. 자, 이고은 변호사님, 어쨌든 이 성추행 혐의가 만약에 인정된다고 하면은 현재 두 사람이 지금 혼인 취소 소송 하고 있는데 손은숙 씨한테 뭐 유리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근데 현재 혼인 취소 소송의 가장 쟁점은요. 유영재 씨가 이 선우은숙 씨를 만나기 전에 사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혼인을 했다라는 부분이 쟁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혼인을 한 이후에 사실은 이 친언니를 추행했다라는 점은 혼인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취소 소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에서 기소를 했잖아요. 성범죄 사건의 무죄 선고율은 3%에 그칩니다. 즉 검사가 100건을 기소할 경우에 무죄가 선고되는 성범죄 사건 3건에 그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벌금형 자체가 없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고 하면 혼인 취소 소송에서도 유영재 씨 측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취소는 부인하고 있지만 취소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대신에 이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향적인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